자, 볼까요? 얘가 A라 그랬죠?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26번까지 풀었으면 이제 27번, 28번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 읽어준 거예요. 그쵸? 그냥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제 풀면서 흐름 잡고 나머지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독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니까 독해가 저절로 다 됐죠. 많은 지문들, 제대로 만든 지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독해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딱딱딱 정보 찾아가지고 풀어주시는 것이 요즘에 지문 길고 문제수 많은 기출 유형의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27번 A. 다만 리버먼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27번 몇 번째 푸는 거였죠? 이거는 5번째. 26번에서 빨간색으로 쓰지 않은 학생 거기다 4번째라고 쓰세요. 이게 5번째입니다. 자, 리버먼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공감은 거울체계와 심리화 체계의 작동을 바탕으로 거울체계 심리화 체계 우리 방금 전에 26번 풀면서 정리가 됐죠? 거울체계 심리화 체계 그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나가줘야 진정한 공감이라고. 공감이 무엇이냐? 에 대한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한 질문에서 진정한 공감은 이것이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1문단과 3문단과 5문단 이 윤활유 같은 녀석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다만 왜 또 읽으려 그러지? 자, 즉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형성.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형성되었다는 거지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체크해 주신다면은 읽으면서 떠올려 주신다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건 어찌됐건 간에 조건을 제한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뭔가가 더 확장이 되면은 사실은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에서 바로 나오는데 풀어볼게요. 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A를 보면서 지금 이해를 했었죠. 자, 타인의 마음 상태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죠. 타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느꼈지.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 일치, 실천적 동기 두 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 일치까지 했고요. 타인을 도우려 하지 감정을 회피했다. 감정을 회피했고 도우려 하지 않았다.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없죠. 자, 타인이 무엇을 하는지 의도는 이해했지만 타인의 정서 상태와 전혀 다른 느낌? 오케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꼈기에 타인을 도와주려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돕지 못한다면 이거는 사실 낚시입니다. 타인을 함께 느꼈다. 정서적 일치, 타인을 도와주려 했다. 실천적 동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볼까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꼈지만 자신의 상황에 더 관심이 많아 타인을 돕지 않으려 했다면 실천적 동기가 없는 거죠. 자, 4번. 왜 제가 이 조건 제한이라는 말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상태로 마음이 형성돼 타인을 봐봐 타인을 이거는 행동이잖아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이 형성됐다고만 했어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딱 그 생각까지만으로 범위를 제한을 했다니까요. 조건을 제한을 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딱 마음이 형성되었고 행동은 4번이 뭐냐면은 마음 형성은 되었고 행동은 없는 경우 이것이 공감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너무
이것이 공감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공감이 맞다는 거죠. 27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